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은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내용을 완벽히 다 이해를 해서 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자, 단어 끝난 김에 실방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또 짠, 여기가 어디예요? 목차입니다. 보셔도 되고요. 제가 아마 이제 제일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아주 예전에 이 목차를 한번 소개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뭔가 필기도 막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여기 이제 2단원 방정식까지 배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 배운 거 맞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요게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이제 여름방학 특강부터 해서 아마 요거 세 개를 저희가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했었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특히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3종 세트 기억나? 보통 제가 뭐랑 뭐 말해요? 곱셈공기 변형식. 맞습니다. 곱셈공기 변형식.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그냥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이 3종 세트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 이제 여기 끝났는데 뒤에서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했잖아. 이게 그냥 숨 쉬면서 나와요. 갑자기 나와 어느 순간. 그러면 이게 검색이 돼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진도에 바꾸다 보니까 여기를 훅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윤종이도 여기를 훅 넘어갔으면 지금처럼 바로바로 검색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아마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10년째니까. 저도 초창기 때문에 훅 넘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애들이 여기서 망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막혀요. 이게 막히는 거야. 이제 연습 많이 했고 여기는 제 기억에 책도 한 몇 권 썼어요. 이 책 2권 말고도 제가 프린트로 해서 한 책 2권 정도 드린 거거든요. 한 책 4권 정도 돌린 겁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잘 하시길 바라고. 물론 여기에 써있는 거 말고도 요 내용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나머지 정리 검산식 님 기억나? 그 나눗셈 관련해서 뭔가 새롭게 배웠는데 특히 이제 그 검산식을 이용한 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약간 노는 문제들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아마 좀 오랜만에 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또 그때 필링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 그 다음 여기로 넘어왔잖아. 이제 여기 끝났는데요. 말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단원 제목이 방정식 이유 아시겠어요? 여기서 온갖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복소수입니다. 얘도 혹시 알려나? 얘가 왜 여기에 들어있다고? 출생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얘가 태어난 이유, 무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2차 방정식 중에서도 x제곱이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때문에. 어쨌든 복소수, 뭐 i라고 하잖아. i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아무튼 뭐 i 가지고 더하기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뭐 켤레란 말도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별건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냥 뭐 그러니까 기억이 아마 안 나도 한번 다시 가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i 관련 내용. 그리고 여기부터가 본 게임인데 얘 중요하죠.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중3 때는 무슨 컨셉이라고? 근을 안 구하고 중3 때. 근을 구하고 중3 때는 근을 구하죠. 여기서는 근을 안 구하고 안 구하고 싶어요. 크게 몇 가지 배웠다고? 구하고 첫 번째 뭐? 분별식. 두 번째는요? 이게 근계수. 잘 배웠구만. 요거 각각 역할도 아시겠어요? 판별식은 약간 무슨 역할이야? 말로 하면. 개수. 그 글의 뭐 종류라든가 개수. 아마 이번 숙제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럴 때 많이 쓰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근계수는 약간 뭐 하는 아이템이야? 근을 구하지 않고도 뭐를 구할 수 있죠? 여러 근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짧게 줄여 근계수. 원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근계수는 언제 내가 쓰라고 이렇게 트리거 언제 쓰는 거예요? 두 근이 나왔어요. 그렇죠. 중학생과 달라요. 두 근 나왔다고 뭐 대입하거나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보통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먹으라고 하면
근계수 합법 과정입니다. 그게 트리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자 요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 관계라는 내용 기억나? 한 번 더. 방정식에서 복습, 방정식에서 실근과 함수에서 뭐가? 두 함수의 교점. 만나는 교점.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 좌표가 어떻다고요,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요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제 기억나세요?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해석을 달리하는 거야.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서 돌아오는 요렇게 이제 순환하는 그런 구조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관계는 앞으로도 많이 쓸 관계라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근래에 했던 게 요거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 자, 우리 요즘 배웠던 거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볼까? 첫 번째, 3차 방정식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4차 방정식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에 배운 게 연립 2차 방정식 맞아요.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옛날에 혹시 우리 옛날에 앞에서 절대값 방정식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앞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 x 빼기 1은 막 이런 식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요거 범위 나눠가지고 식 두 개 세워서 풀었던 거. 아무튼 이거, 근데 이거는 참고로 좀 앞에 나와요. 근데 굳이 포함시키면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너가 이제 풀 줄도 아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3차 방정식의 근계수 배웠던 기억나? 교과서에 없지만 알면 되게 좋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난 시간에 연립도 이제 가간법, 대입법 말고 뭐 인수분해, 그리고 대칭이실 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까지 해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끝났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할 차례? 근데 담백하게 딱 두 개 배웁니다. 첫 번째 무슨 분식? 1차 방정식. 사실 근데 이게 우리 1차 분식 옛날에 배우지 않았나? 언제 배웠죠? 기억나고요? 중학교 2학년. 오, 중2 1학기 때 배워요. 1차 분식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늘부터 할 건데 생각보다 꽤 많은 게 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는 상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코너고, 이번에 메인은 뭐다? 우리 선생님? 2차 분식이 메인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 안 써있지만 여기 사이에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 사이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절대값 알죠? 절대값 부등식이라는 것도 나와요. 아까 절대값 방정식, 절대값 부등식, 2학기 때는 절대값 함수까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잠깐 나오는, 그래서 아마 요거 두 개가 메인이에요. 요거는 약간 그렇게 새롭진 않을 건데 요거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요거 다음 주 언제 걸릴까요? 빠르면 다음 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 수금, 월수. 한 다음 주 정도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딱 정해줄게요. 요거 다 끝내는데 한 넉넉하게 진짜 한 2, 3주. 근데 한 2주면 이거 2주 한 6번 정도.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온 김에 한번 구경 좀 할게요. 이제 나오는 내용 수녀가 조합이라고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아마 거기 필기돼 있기로 뭐 경우의 수라고 써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문제 기억나? 뭐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그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수녀이라는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 설명드리고, 조합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좀 재밌어 하는데, 얘도 한 넉넉한 2주. 넉넉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행렬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한동안 빠졌다가 너네 선배 작년도에 오랜만에 포함됐어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한동안. 행렬. 근데 이번에 포함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다 빠지고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한 1주에서 한 1.5주 정도. 얘는 아마 한 3, 4번이면 끝날 좀 쉬워.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부터는 약간 좀 뭐랄까 조금 위에까지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는 약간 그냥 들어보시면 맛보기 정도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더하기 볼까? 3 더하기 2 더하기 1점 얼마예요? 그러면 6.5주잖아요. 달력 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6.5주면 아까 말한 대로 한 설날 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설날 전후에 아마. 그러니까 넉넉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3주 안 걸려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2.5주니까 실제로는 이거 2하라 보시면 돼요. 설날 전후. 그래서 근데 그리고 지금 계획은 뭐냐면 2학기는 바로 안 나갈 거예요. 어차피 의미 없어요. 끝나자마자 이 전체 내용을 복습을 또 시킬 거예요. 뭐 다른 책을 구입하든 다시 한 바퀴 올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시험 전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아마 개학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란 말 아시죠?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문제가 가야 돼요. 너네 학교도 소형고도 말했지만 솔직히 쉽거든요. 저번에 그 문제 풀어봤잖아. 지금도 풀만하잖아. 약간. 근데 내가 말했던 그때 그 문제가 2024년도 건데 딱 3문제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문제를 뺀 거는 조금 너가 아직 부족하다 싶어서. 근데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 3문제를 풀려면 이 책 말고 좀 다른 책을 풀어봐야 돼요. 조금 더 고난도를.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니까 도와드립니다. 무조건 1등급 받으세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1등급 받으려면 지금처럼 지각하면 안 된다. 농담이 아니야. 고등학교 1등급은요. 너가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잖아. ABC 아니에요. ABC는 알다시피 ABC는 옆에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ABC는? 혹시 아시나요? 천재. 그러니까 커트라인 넘기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9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랑 경쟁이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는 1등급, 2등급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요 퍼센트예요. 근데 지금 바뀐 1등급이 그나마 좋아진 게 뭐냐면 혹시 이거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20% 아니요. 야, 20%는 너무 쉽. 30%. 너네 반에 지금 학교 너네 반에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30명. 10%면 얼마야? 1명이요. 아예.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10%면 얼마야? 3명이요. 3명을 들어가야 돼요. 3명 안에 들어가야 1등입니다. 못 들어가면 1등 안 나와요. 생각을 잘해봐. 3명 안에 들어가려면 그 3명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참고로 1년 전부터 바뀐 겁니다. 2년 전에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아시나요? 4%였어. 1등은 4%였어. 아무나 못 받겠죠. 진짜 완벽해야 돼요. 수행평가, 학교 시험, 뭐시기 걔 1등급 저 많았어요. 지난 저기 병점 있을 때. 걔네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완벽하고 성실하고 숙제 안 해준 거 없고 완벽해요. 1등을 하더라고요. 그냥 손잡을 데가 없는데 지금 윤종이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 수업적으로는 솔직히 이해력 나쁘지 않아. 나 인정할게. 근데 지금 뭐가 나쁘냐면 모르겠어.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조금 이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불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는 거 알아. 쌤 숙제 열심히 나름 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아무나 못 들어가. 니네만 3분에 되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하려면 이제 어려움을 내는 거야. 구분을 하려면 다 쉬면 안 돼. 다 어려운 걸 내야 돼 이제. 그 어려운 걸 푸냐 마냐 싸움인 거야. 쉬운 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쉬운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거기서 어려운 걸 맞추는 싸움이에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돼. 다시 말하지만 방심하지 말라고. 지금 좀 할만한데 하지만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네 모든 습관 다 바꿔야 돼요. 생활 습관부터 해서 모든 습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1등급 나올 겁니다. 1등급 받아봐. 1등급 나오는 순간 너의 수학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많이 봤거든. 1학년 1학기 때 1등급 받잖아. 그 친구는 높은 확률로 2학기도 1등 받아요. 왜? 먹어봤거든. 먹어보고 나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합니다. 보통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근데 1등 못 받잖아? 그러면 보통 높은 확률로 또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너무 치열한 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 반성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많이 보기로는 또 열심히 안 해. 말만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다가 대학 가는 거야. 아무 대학 갑니다. 이상한 대학 가요. 그러고 괜찮아. 좋은 대학 가야 될 거야. 열심히 하라는 거야. 다시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태도 바꾸라고. 오케이? 난 부탁하는 거야. 사실 부탁이라는
부탁해와. 네 인생이잖아. 내가 왜 부탁해야 돼? 근데 너무 지금 요즘에 이런 생활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게 아쉬워. 이런 지각하는 거라든가 오다 조금씩 밀리는 거라든가 그런 거 많이 고치자.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부터 부등식 이제 절반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남은 게 더 적을 거니까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그러면 가볼게요. 110, 자, 베이직생 기준 118쪽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조금, 근데 사실 오늘은 진짜 좀 쉬워. 어떤 면에서? 농담 아니라 좀 들어보시면 할까 무슨 말인지. 자, 일단은 위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제가 또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결과적으로 뭐다? 자, 필기할게요. 읽어보시면요. 아마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자, 뭐다? 여기 페이지는 중학교 2학년 내용 복습하는 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중2 때 아까 말했던 부등식 처음 배웠잖아. 1차 부등식 배웠고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뭐 한번 밑줄만 쳐볼게요. 여기 있는 뭐 혹시 요 성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우리가 뭐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을 가지고 놀려면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된다. 성질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성질 중에서 부등식은 특히 뭐를 주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 음수를 곱하고 혹은 나눌 때 부호가 반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잖아. 왜 그것 빼고는 등식과 똑같은데 이 부등호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때만 조심하라 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맞나요? 저랑은 안 했으니까. 자, 그게 어디 써있냐면 여기 4번에 써있네요. 별표. 자, 이 4번에 써있는 게 어쩌면 가장 주의해야 돼. 자, 4번 읽어보시면요. 여기 지금 C 보이세요? 자, C가 지금 0보다 작다는 건 C가 지금 무슨 수라는 얘기야? 음수. 써볼까요? 자, C가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곱하기고 여기 지금 나누기인 거 아시겠어요? 음수로 곱하고 나눌 때는 여기 이게 왜 이래? 자, 요렇게 부등호 방향이 여기 밑줄 쳐볼까요? 바뀝니다. 다시 음수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오늘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만 바뀝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사실 뭐 또 당연한 말이잖아. 같은 말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이제 안 바뀌죠. 음수일 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뭐 중학교 내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제 밑에 3번은 뭐예요? 사실 오늘 약간 여기 페이지는 그나마 얘가 좀 그나마 조금 처음 볼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자 일단 윤종이 제가 항상 믿음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바로 한번 끝판왕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복습 10번입니다. 요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자, 10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복잡한 식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혼합 계산이라는 식입니다. 한번 다 풀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직도 못하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골든 타임입니다. 뭐 설명을 할 시간이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언제 하거든. x는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x는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얘 일단은 뭐 풀이 전략은 여러 가지인데 저랑 비교해봐. 자, 양쪽에다가 한번 10하고 곱해볼까요? 자, 왜? 얘랑 얘를 없애려고. 자, 10 곱하면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되시고요. 부등호 안 바뀌고요. 여기다가 분배하겠습니다. 자, 요거 맞나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거 분배 법칙. 이렇게 되시고 여기서 이제 2항 넘기는 거 맞아요? 2항. 그리고 질문 한 개만. 2항 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혹시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근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은근 설명 못하는 거 많은데. 그 양쪽에 더하고 빼는 거지 못하는 거. 오, 좋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자료가. 자, 이거 2항의 원래 원리가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나누는 거 아시죠? 나누시면 역시나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근데 이 문제가 나와요. 자, 11번입니다. 자, 밑에 사실 조금 힌트가 나와 있긴 한데 인정 봐봐. 이 문제를 보통 제가 풀어봐 그러면요. 일단 조금 위에랑 달라진 거 하나 보이시죠? 어디가 달라졌니? X의 개수에 A가 있어. 요 자리가 봐봐 우리가 원래 여기서 양쪽에다가 A를 나눌 차례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A가 되면 왜 약간 곤란해지는 줄 알아? 우리가 방금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왔잖아. 심지어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나누기란 말이야. 나누기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사실 부호도 맞지만 아까 제가 필기하겠다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A라는 게 별말이 없잖아. 그럼 A가 지금 0도 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이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돼요. 다시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지만 0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해야 돼.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A가 자 양수라고 쳐볼까? 그럼 얘 이제 풀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양수라고 치면 배운 대로 하시면 정답 뭐라고 쓰면 돼? X는 A분의 2가 어렵지 않아요. 쌤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A가 음수라고 치면 돼요. 자, 나누기를 하시면 그러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근데 자 다시 말할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너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양수 음수 말고 뭐도 가능하다고? 그럼 자 이거 체크 혹시 할 수 있겠나? 그럼 자 A가 0이라고 치자. 자 A 자리에다가 0 한번 넣어보시면요. 좀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잖아. 그럼 질문은요. 이거의 해는 뭘까요? 없어요. 왜? 분모가 0일 수는 없어요. 지금 분모가 아니잖아. 얘는 그냥 여기 분모 자리가 아닌데. 자, 너가 이제 이거를 넘어서야 돼서 이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사실 이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도 이런 얘기 한 번 더 할 건데 아마 너가 옛날부터 뭐 연립 방정식 배울 때라던가 가끔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얘는 사실 해를 말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특수한 해가 지금 나오거든요. 위에 있는 요런 해는요 특수하지 않잖아. 이런 거는 많이 봤던 건데 이 경우는요 특수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볼게요. 자 윤종아, 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너가 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이거의 해를 말할 수 있어요. 왜 대입해서 그 값을 생각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x값을 해라고 하잖아.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x에다가 1 넣어볼까요? 그럼 얘 계산하면 0 곱하기 얼마예요? 1. 아 0. 와, 0 곱하기 숫자는 0입니다. 얘는 0이에요. 0은 2보다 크나요? 아니. 그럼 지금 이 부등식의 1은 해야 아니야? 아니. 아니네. 하나 더 해볼까? 4 넣어볼게요. 0 곱하기 4가 얼마예요? 0. 그럼 2보다 크나요? 아니. 4도 해가 아닌데? 그럼 제 질문은요. 얘는 해가 뭘까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왜 없다고? 충분히면서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잖아. 얘는 항상 거짓이에요. 왜? 0 곱하기 뭐시기는 0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항상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 아시죠? 항상 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참이 되는 게 해거든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2의 자리가 음수면은 해가 좋은데? 만약에 이거 말하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해가 무슨 무슨 다 돼. 오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면 해가 다 얘도 없죠. 왜 없죠? 0은 0보다 큰가요? 아니 약간 이런 특수한 해가 나온다는 거지. 해가 없다라던가 무수히 많아요.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이거 무수히 많아요. 다 돼. 이런 내용인데 필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특수한 해라고 해서 1차 부등식에서 뭐 가끔
큰 고난도에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할게 이런 식으로 x의 개수 자리에 a가 있는 경우는 사실 함부로 출발할 수 없다는 거야. 왜?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단순히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 0일 수 있단 말이에요. 0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하는데 0일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해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해가 뭔지를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숫자를 봐야 돼. 이 숫자라던가 이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한번 더 해볼까? 12번 문제. 자, 밑에 있는 12번 문제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그나마 이번 페이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요 자리를 나눌 차례인데 이걸 그냥 할 수가 없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a 플러스 1이 양수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1이 음수일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a 플러스 1이 0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총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는 양수인 거죠. 양쪽에 나누기 하시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근데 정답 쓸 때는요, 이렇게 써야 될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A가 마이너스 맞아요. 이런 걸 항상 간에 정리하는 습관. A가 마이너스 크면 이거다가 정답인 거야. 그 정답 총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역시 정답 쓸 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다 라고 쓰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얘가 0일 때. 자, 역시나 어려우면 자, 요렇게 써보면 돼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현재 이런 상황 맞나요? 여기서 이제 어쩌면 항상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자는 거야. 얘는 항상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는 곱하면 0인데 0은 얘보다 항상 크잖아요. 자, 항상 참이란 말은 해가 뭐야? 그럼 얘는 해가 뭐야?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답안지에서도 무수히 많다라고 아마 쓰고 저희 답안지는 근데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그 실수라는 말 알고 있잖아. 어쩌면 답안지에서는 모든 실수라고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약간 중학교 스타일이고 이제는 실수라는 말 배웠으니까 무슨 실수 다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총 3가지로 쓰는 문제인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갖고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요리. 자, 이번에 제목이 부등식인데 여러 가지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제목이 뭐라고 써있니? 연립. 자, 다시 한번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근데 오늘 나오는 게 뭐냐면 연립입니다. 근데 윤종이가 저랑 말해서 제가 이제 연립이란 말을 제가 설명할 때 좀 다르게 설명하는 편인데 우리 보통 수학에서 연립하세요라는 말 보통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연립하세요라는 말. 두 가지의 조건에 동시에 성립하는. 그쵸? 어떻게 보면 모두 만족하는 둘 다 되는 그런 의미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게 연립의 어떤 좀 폭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연립이란 말은 사실 방정식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부등식도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연립 1차 부등식에 관한 페이지고 역시나 이 밑에 보시면 사실 너가 아는 말들 뭐 해라는 말 똑같이 이용하고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줄 방금 말한 대로 자, 연립 부등식에서의 해는 뭐다?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즉 뭐를 찾더라도 둘 다 되는 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식이 두 개씩 나올 건데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그런 해를 찾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쌤 찾는 방법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나요? 자 어떻게 how 어떻게 찾는지. 자, 사실은 이것도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혹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부등식 같은 거 수직선에다가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써있네요. 요걸 이용합니다. 사실 아마 그 당시에 그리는 걸 배우긴 했잖아. 근데 아마 많이 그리진 않았죠. 처음 배워봤을 때 오늘부터는 많이 그려볼 거예요. 그리면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려보시면 그치 둘 다 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사실 밑에서 이런 걸 하시라는 얘기인데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식 두 개씩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 개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기서 지금 둘 다 된 거 보이세요? 어디? 가운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뭐다?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 자리가 저기서 말하는 무슨 연립 1차 부등식의 무슨 자리거든요? 해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봐봐. 자, 너 아까 해봤잖아. 부등식 풀 줄 아시죠? 요거 풀 줄 알잖아. 그릴 줄 아시나요? 끝입니다. 그냥 풀고 그려서 겹치는 거. 보통 제가 여기서 보통 좋아하는 말 중에는 약간 공통의 부분이라고 써 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뭐 비슷한 말이죠. 겹치는 거. 겹치는 곳을 찾는 게임이야. 지금 겹치는 곳을 알아보시면 거기가 뭐다? 둘 다 되는 연립 부등식의 해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뭐 혹시 필기하겠으면 필기 마저 하시고 바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 가볼까? 괜찮아요? 자, 20번입니다. 어떻게 시범 보여드려요? 그냥 해보실래요? 보여드릴까요? 자, 20번 문제로 한번 필기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미 기호 알잖아요. 여기 무슨 기호예요? 연립하세요라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식이 두 개 나온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각각의 부등식 풀 줄 아세요? 모르세요? 요거 예쁘네 신경. 이항하시면 자, 이거 맞나요? 자, 밑에 있는 거 낭을 삼하시면 부등 안 바뀌고 자, 이거 맞나요? 푸세요. 첫 번째 순서가 푸세요. 풀고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요? 수직선 그림으로 갑니다. 근데 이 그림을 지금부터는 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려보시면 자, 마산보다 작은 쪽이니까 적당히 찍을게요. 여기 맞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다는 빵꾸 뚫는 거 아시죠? 자, 얘는 마팔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쯤에 자, 동그라미 칠하는 거 혹시 아세요? 는이 있으면 칠하시는 거고 는이 없으면 안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릴 때 있잖아. 팁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좀 아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면 좋냐면 높낮이를 좀 다르게 주는 게 좋아요. 특히 너가 아마 색깔펜을 안 쓰고 검정색만 쓸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헷갈려요. 높낮이를 다르게 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뭘 보라고요? 여기서? 그치? 연립의 뜻. 그러니까 너가 아는 연립의 뜻이 뭐냐는 거야. 연립은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게 연립이에요.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르지 않아. 어차피 연립이란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겹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맞나요? 딱 여기가 지금 통째로 다 겹치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이. 그럼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8보다 작거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오늘 쉽다고 했잖아.
새로운 기록이 없습니다. 느낌 오세요? 또 해볼까? 자, 밑에 있는 21번. 연습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뭐 이게 다예요. 진짜 뭐 제가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분식. 그러니까 약간 좀 지난 시간 생각이 날 거야. 아마. 지난 시간에 연립 2차 방정식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지금부터는 너가 실수 안 하게끔 좀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일단 지금 방학 때 충분히 해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고난도를 풀려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할 정도가 돼야 고난도를 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연립입니다. 이번에 배울 첫 번째 부등식은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 하나 해볼게요. x는 21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자, 이 항에서 예쁘게 정리 바로 할게. 자, 너무 쉬운데 근데 얘 넘기면 되잖아요. 넘기면 바로 나오네요. 자, 이제 뭐 하자?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돼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나중에는요, 많이 해보시면 이 정도는 암산도 가능해요. 근데 초보일 때, 혹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봤어요. 이걸 암산하다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세요. 그려도 괜찮아요. 그릴 것을 먼저 그립니다. 위에 그릴게요. 21보다 크다. 여기. 자, 밑에 그릴게요. 그보다 이상이다. 여기. 자, 두 개 겹치는 곳 보이세요? 겹치는 곳이 아마 딱 이쪽이잖아. 주의할 점. 21은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왜? 보다 컸습니다. 여기 안에 21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거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마 보등식 할 때는요, 주의할 점이 여기 능이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해요. 보통 이게 한 끗 차이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한 개를 잘 봐야 돼. 얘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정답은 그냥 얘가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는 느낌인 거야. 또 해볼까? 밑에 문제. 22번.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뭐 더 할 말이 없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설명 끝입니다. 연립 1차 분식.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고1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이 말 분명 했을 거야. 생각보다 새로운 게 많진 않다. 라는 말. 이제는 동감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새로운 게 많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부가 막 어렵지 않아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으면 생각보다 쉬워 재밌거든요. 오히려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아는 게 없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죠. 그러면 뭐 망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자, 또 가볼까요? 자, 암산할게요. 혹시 이거 맞나? 그리고 자, 밑에 거 암산해볼까요? 이건가? 이거. 자, 요거 저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릭스. 빨간 색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쪽으로. 마3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 이번에도 빵꾸빵꾸예요. 빵꾸빵꾸 써야 됩니다. 빼야 돼요. 괜찮아요? 다음 장. 반갑게요. 그럼 다음 장에 당연히 뭐가 나올까? 우리 지금까지는 좀 식이 어땠어요? 좀 쉽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몇 번 해볼까? 29번? 좀 복잡했는데 근데 이거는 다 말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졸업을 하고 왔다는 거야. 이 정도는 그때 당시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는요, 정말 이제는 거뜬하게 해야 돼요. 뭐 분수가 있든 소수가 있든 괄호가 있든 뭐가 문제예요.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다시 말하지만 놀랍게도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 열심히 안 했거든. 그러면 철퇴를 맞아야지. 인생이 그래. 진짜 내가 너한테 모르겠어요.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데 잔소리 들으세요. 그러려고 하고 온 거잖아.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understand.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쉬어가야 돼요, 윤종아. 윤종아 약간 쉬는 느낌 드세요? 네. 쉬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쉬는 거야. 언제 쉬어, 우리?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조금 긴장하는 거고. 또 비슷하게 나오면 쉬어가는 거야. 이거의 방법이야. 고등학교가 이런 수학이에요. 쉬었다가, 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쌓아가는 거지. 그동안 배운 거를 이렇게 쫙 쌓아가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거는. 고2, 고3 가면 새로운 게 없어, 생각보다. 다 배웠더니 또 나와요. 근데 좀 업그레이드. 모든 내용이에요. x가 네. 2분의 5보다 크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계산 실수인 것 같아요.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계산 실수다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럼 시간 좀 재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무한정 드릴 수는 없으니까. x가 3보다 크다. 3부터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자,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뭐 아시겠지만 자, 위에 자, 요거 분수 나와 있잖아. 요 식에다가 양쪽에 뭐 곱하 몇 번일까? 8. 그렇죠. 뭐 이런 거. 고등 안 바뀌고 그리고 2항에서 8에서 32잖아. 뭐예요? 32잖아. 그래,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는 양쪽에 뭐 곱하면 좋을까? 여기 하면 그 2항 다음에 6곱해서. 아, 2항을 했다는 게 얘를 2항에서 합쳐준 건가? 네. 좋은 전략인데 그럼 얘 2항 합치면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1x 되는 건가? 네. 6 곱하고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부등 안 바뀌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해서 그려서 겹치는 거. 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겠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 30번. 여기 페이지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30번 문제. 혼합 계산. 기억나? 혼합 계산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이니까 이제는 여러 개 나올 건데 아무튼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 뭐 두 개든 세 개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립의 뜻을 이해하고 연립 이렇게 묶여 있는 거는요. 수학에서 연립하라는 말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다 되는 거 알아보세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중2 수업 때 연립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립은 다 돼야 된다. 다 되는 거 알아보세요.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숙제할 때 특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형은 아마 소개도 안 드릴 거고 기본 계산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형 한번 소개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절대값 부등식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2차 부등식 제일 중요하거든. 그거 해서 2차 부등식 나름 재밌어요.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자, 또 마지막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쪽에 뭐 곱해주면 한 큐에 촥 지워질까요? 얘는 10 예쁘죠? 10 곱하면 암산할게요. 부등 안 바뀌고요. 이렇게 밑에 식에는 뭐 곱하면 좋아? 0.5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2 곱해서 2 곱할까? 2 곱해주면 왼쪽에 x 빼기 6 부등 안 바뀌고
하신 거 맞죠? 그래서 그리시고 겹치는 거 이렇게 이 순서로 나간다는 거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럼 당연히 따라 나온 문제 혹시 이 문제 뭔지 아시겠어요? 32번. 반대로 뭐를 주고 해를 주고 뭐를 구하세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네, 부등식.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 맞아요? 거꾸로 왔다 갔다 문제. 해를 주고 식 완성을 해볼 수 있겠나? 약간 눈치 게임.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특히 연립부등식에 해주는 문제를 눈치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치껏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위에를 잘했으면 얘는 약간 항상 말하지만 A가 들어있든 말든 배운 대로 하라고 항상 말합니다. 일단 배운 대로 최대한 따라가시고 마지막에 약간의 추리만 하시면 돼요. 해를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요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조금 메인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 몇 문제 있길래 뭐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약간 눈치 게임입니다. A가 4 나와요. 4 나오셨나요? 자, 선생님 눈치 게임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얘 먼저 풀다 일단 해를 한번 따라가보자는 거지. 자, 2학년 넘기면 이거죠. 그리고 자, 얘 또 일단 한번 최대한 풀어보시면 자,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말은 얘네들을 그리신 다음에 겹치는 걸 봤더니 이거란 얘기 맞아? 그럼 한번 따라가볼까? 물론 여기서 끝낼 수 있긴 해요. 제가 나중에 고난도가 나올 걸 대비해서 원래 정석은 좀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릴 때 먼저 위에 거 먼저 그릴까? 얘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만족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거를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요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약간 모양은 약간 이런 모양인 거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얘를 지금부터 약간 최신 기술. 얘를 지금부터 약간 이렇게 옮긴다고 치면 얘가 지금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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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요 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해가 요렇게 나오려면 자, 일단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될까? 네.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빼기 1이고 여기가 지금 6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여기니까 구하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지금 내가 구한 해예요. 이제 얘가 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얘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지고 A값. 물론 다시 말할게. 여기 사실은 자 곧바로도 갈 수 있게 할게. 있어요. 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미 위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이미 6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당연히 뭔가 느낌상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로 눈치껏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일단 오늘은 요 세 문제밖에 없어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지금 시가 9시 7분이거든요. 자, 15분까지. 자, 15분까지 잠깐 한번 쉬겠습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 일단은 기본 계산까지는 다 소개해 드렸어요.